이어서 우리 라이너 씨가 준비한 중독 영화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사실 이게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저는 이제 네. 90년대 영화들의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 영화는 정말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어떤 대단한 배우가 네. 정말 이 한국 사람은 분이랑 결혼했죠 이분이. 근데 좀 약간 그 요즘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약간 그 네. 개인사가 요즘 좀 복잡해요. 그건 좀 캐서방이었다가 네, 그건 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고요. 네네네네. 아무튼 그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얘기예요. 주인공 벤은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중증의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어느 정도 알코올 중독자냐면 이제 회사도 다 잘리고 아내도 떠나고 이제 남은 것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집을 팔아가지고 모든 돈을 다 현금화해서 그걸 가지고 라스베가스로 갑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네. 라스베가스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술 마시려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술로 가겠다. 이러고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세라라고 하는 이제 또 몸을 파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사랑을 나누고 뭐 이런 내용인데 네. 둘의 관계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세라를 옆에 두고 처음에 이제 돈을 주고 여자를 샀으면 몸 파는 여자를 샀으면은 뭐 그런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 안 합니다. 어. 옆에 놓고 그냥 술이나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아무런 바람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비참한 결말로 끝나거든요. 네. 알코올 중독자 이런 어떤 심각한 중독의 결말은 결국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게 너무 잘 표현된 그런 영화다 싶어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아까 라이너가 말했듯이 네. 좋아하고 라이너가 아니면 제가 했을 텐데 저는 이 영화를 또 거꾸로 치유 영화로도 봐요. 치유 영화. 네네. 네네. 뭐냐면 이 영화는 제가 생각하는 영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잘 만든 사랑 영화인데 네.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꾸 강요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네.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벤이 세라 거리 여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세라는 알코올 중독인지 알면서도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 더한 사랑 영화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피기스를 이 영화 이후에는 마이클 피기스는 그냥 별로 별거 없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슈도 그렇고 네네. 니콜라스 케이지는 그 이유도 있지만 네. 진짜 이 영화의 마이클 피기스는 최고고 그래서 뭐 2, 3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도 반갑게 맞으면서 막 허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있는 그대로 네. 받아들인다. 이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동의는 하지만 네. 저는 이게 바람직한 사랑이나 물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바람직하지는 거. 아니죠. 왜냐면 전 너무 슬펐어요. 네. 세라가 이제 벤에게 선물을 주거든요. 그때 선물을 줄 때 뭘 선물하냐면 네. 술병을 선물해요. 그 있죠 이렇게 어.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따서 어디서든 양주. 먹을 수 있는 걸 네네네. 선물을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정재희 평론가님 말이 맞아요. 네. 그 자체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너의 알코올 중독까지 사랑하겠다. 네. 그냥 나는 너라는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너무 슬펐어. 그걸 선물한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도 허무한 결말로 갈 거라는 게 네. 이 그런 어떤 자신의 삶에서 빠져나올 의지가 없이 네. 그저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안아주는 게 전부인. 그러니까 둘 다 진흙탕이 있기 때문에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변화해야 되겠다라든지.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끌어올리고 싶다. 네. 이런 종류의 사랑도 있는데 그쵸. 여기는 지금 둘 다 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기 파멸로 때문에 가는 걸 서로 그냥 알지만 안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아주고 상처를 그냥 이렇게 닦아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라고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고. 보는 사랑이죠. 사랑인데 너무 슬픈 사랑인 거죠. 네. 그런데 어디서 그 사실 이 영화에서 네. 영화 사상 가장 아름다운 키스 씬이 등장하죠. 수중 키스 씬. 그래서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밖에서 술 이렇게 마시는 거 그냥 미안하니까 네. 그 자기 애인한테 네. 뭐 미안하니까 물속을 푹 들어가가지고 물속에서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아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물속으로 다시 같이 푹 들어가가지고 키스를 합니다. 키스를 하는 동안만큼은 술을 안 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을 틀어 막는 거야 입으로.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자체로 굉장히 숭고하면 슬프죠. 슬퍼요. 이건 이 영화는 보면은 네. 계속 슬퍼요. 그렇군요. 아까 이제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도박 중독의 경험이 있었던 우리 마카오 김님이 감정이입을 했다면 이 영화는 우리 최강희 평론가가 좀 감정이입이 됐을 것 같거든요. 일반 다른 평론가에 비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봤을 것 같은데. 아니죠. 선생님께서 이제 봐야죠. 네. 이제 보셔야지 다시 한 되실. 번 더 그 보셔야 전에는 음. 스스로를 중독자라고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는 좀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다시 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여자를 만날 수 있다면 다시 중독에 걸려. 아니 슬퍼지는 거야. 슬픈 있는- 결말로 가는 거야. 아니 중독자로서 한마디 다시 말씀드리면 중독자로서 저한테 이 영화 저한테는 이게 뭐냐면 반지의 제왕, 왕자의 게임, 그러니까 판타지는 택도 그건 판타지 영화도 아닙니다. 중독자에게 판타지 영화란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입니다. 와 중독자가 꿈꾸는 판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중독이 되겠다 다시. 네. 정확하게 중독자가 갖고 있는 현실은 내가 중독이 되면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날 떠나야죠. 내가 중독자여서 날 케어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대. 죽기 위해 술을 먹어. 나는 먹다 죽을 거야라고 했는데 알았어. 내 죽음을 옆에서 보듬어주고 마지막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 그거보다 나은 현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낭만적이네. 그렇다면 거기 가야죠. 로맨티스트의 끝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 영화는 너무 낭만적이에요. 판타지예요, 판타지. 그 실제 현실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냥 그럼요. 술에 취해서 그냥 정말 객사를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마 집안도 다 난장판이었을 거고 그런 술에 쩔어가지고 매일 쓰러져 있는 남자를 누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만약에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추천해줄 영화는 아니네요. 너무 낭만적이니까. 네. 판타지. 이거는 판타지지만 아무튼 저는 결말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도 죽음으로 끝나는. 판타지지만 결국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선물 주는 거 알코올 중독자한테 휴대용 술병을 주고 창녀한테 길거리에 나갔을 때 찰 귀걸이를 선물해요. 네. 그 귀걸이를 차고 나가서 오늘 일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거 보면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네. 내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가 나한테 트럼프를 선물하면 어떤 기분일까? 너무 충격적. 어떻게 보면 잔인해요. 그러니까. 근데 참 그걸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봐도 된다. 예쁘게 그려냈다는 거죠. 예쁘게 그렸더라. 비참했어요. 저는 네. 보면서. 굉장히 처연하게, 네, 그렇죠. 먹먹하게 네. 그렸어요. 슬프게. 중독자에게는 환타지 영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이렇게 추천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영화 우리 전찬일님에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볼 때 이만한 치유 영화가 있을까 싶은데 저 매불쇼 시네마 지역에서 소개한 영화입니다. 네. 부탄 영화입니다. 네, 교실 안에 야크. 교실안의 야크. 네. 야크가 뭐죠? 야크 그 동물. 동물. 속, 손대 털 좀 난 큰 속. 네네네. 그래서 사실 부탄은 뭐 부탄에서 우리가 부탄 영화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부탄이라 나라도 잘 모릅니다. 네. 한복도 1위 나라. 1위인 나라고. 아, 그래요? 네네. 세계. 그 주인공이 이제 호주로 유학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 계약직 교사입니다. 근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1년을 채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발령을 받는데 어디를 받느냐? 인구 56명에 불과하고 네. 고도가 4,800m인. 네. 그럼 뭐지 거기 안 가고 그냥 호주로 유학 가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돈도 필요하고 며칠 걸려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뭐 시간만 때우고 돌아오려고 하다가 네. 그 마을에 학생들. 여기까지는 약간 선생 김봉두 느낌 납니다. 네, 선생님 봉두. 선생 김봉두예요. 그 네네. 그 느낌입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그네들의 정성과 음. 그 진심, 순수함에 감동받아서 열심히 선생 역할을 하고 1년 뒤에 이제 호주로 갔는데도 결국에 거기에 있지 못하는. 저는 이만한 치유 영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교실 안의 야크는 이게 뭐라고 할까, 행복, 정말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그런 말을 해요. 이 부탄 이 나라가, 이 마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행복을 꼭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 찾는군요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행복한가?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작품임은 틀림없죠. 그 사람들은 왜 행복하대요? 그 부탄에서 뭐 부탄 사람들이 왜 행복한지 뭐 그거는 무력이 그만큼 없기 때문인 네. 거죠. 욕심이 없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나이 들어가면서 돈을 벌어본 적이 거의 없는 라이너만 돈을 벌지 여기서는 이 친구도 왕년에는 돈을 좀 벌었겠죠. 저는 벌어요? 아니 내가 말하는 돈이라는 건 큰 돈을 말하는 거야. 네. 라이너는 사업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론가들은 돈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불행하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불행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늘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네.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고 삽니다. 부탄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그 정말 물적으로는 비난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 외부인의 시선으로는 그들에게는 그런 무력이 없으니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를 행복하 그리고 대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 주인공이 선생님인데 되게 대우를 받으세요. 거기서 어떻게 부탄 사람들이 행복한지를 보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미래를 어루만지는 사람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어루만지는 미래를 책임지는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대우하거든요. 네. 부탄 사람들이 왜 행복한지 그거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그 선생이 떠날 때 소녀가 와서 선생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다. 죽이죠. 야. 네. 소중한 순간들, 네. 뭐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에서 행복을 느껴라. 이게 말이 쉽지. 사실 그러기가 일반 사람들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특히 그러니까 도시 문명에 찌든 사람들은 네. 이거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막 그 어떤 경쟁 사회에서 막 살아가면서 네. 뭐 이번 달 생활비 어떡하지? 돈 들어오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지금 대출금 때문에 죽겠거든요. 네. 그게 가장 저의 네. 삶의 한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우 툭불 찝어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날 행복한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 물질이잖아. 네. 그러니까 물질에서 행복을 느끼게끔 우리가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뭐 이를테면 볼을 스치고 지나가는 산들바람에 행복을 느낀다? 개소리 아니 죄송해요. 그럴 수 아니, 있죠. 그게 이해가 안 가네. 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노을 지는 거 보고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얼마든지. 노을 보면서 멋있다. 당연하죠. 머리로는 아름답고 근데 가슴은 안 움직여. 이게 그거는 자기가 안 그런다고 그거 일반화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세계가 계속해서 도박이 아니라 어떤 중독성을 갖도록 계속 밀어붙이는 환경이 있다는 거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작은 부분에서 행복을 느끼고 순간의 소중함을 느껴라라는 말은 네. 대단히 맞는 말인데 네.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네. 그럼 뭐 갑자기 눈 감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5월의 햇빛 이거 될 줄 알아요? 네. 안 된다니까. 근데 저는 세 분 중에 최광희 선생님 말에 제일 약간 네. 공감이 가요. 이런다니까. 내 볼에 네. 이 자외선 어쩔 거야 이 자외선. 막 이런단 말이야. 왜냐면 저도 이제 한 번씩 산에 올라가는데 산 바람 맞으면 좋죠. 네. 바람 맞으면서도 대출금 걱정은 안 떠나요. 저는 매일 대충 걱정하면서 살지만 저는 산 올라갈 때 행복해서 네. 여기서 그냥 죽어도 좋아 이렇게 행복을 죽어도 느끼는 좋아.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뭐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지만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대출금이 있어서 이 돈이 들어오면 행복하고 네. 또 이제 툭불 한우를 먹으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 순간의 쾌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에게도 당연히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들이 기억나지 않거든요. 계속 기억나거나 나에게 남아있는 순간이 아닙니다. 근데 저에게는 저한테 되게 특별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억에 남아있고 그걸 생각해보면 그래 그건 참 너에게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일상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끼리 보냈던 어떤 시간들, 그것도 뭐 특별하게 어딜 간 게 아니라 집안에서 있었던 작은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저에게 행복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일상 속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행복을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의 어떤 만족감, 그러나 순간순간의 네. 어떤 안락, 이런 것들만 주는 게 아닌가. 그러나 이제 라이너는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네. 라이너 차 좋아요. 네, 순간순간의 안락도 그 순간 안락함, 그러니까 그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네. 안락하다라고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요. 행복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그런 순간에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라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불감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일상적 불감증. 그걸 느낄 능력 자체가 근데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물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효용 자체가 되게 그 뭐라고 할까요? 소비적이라는 거죠. 너무 소모적이기 때문에 그게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속성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강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되게 중독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일상과 비일상적인 것. 그러니까 비일상적인 일을 해요. 그게 소고기를 먹는 거죠. 걸 수 있죠. 소고기를 맨날 먹지 않으니까. 그게 비일상적이니까 행복한 건데 그게 일상이 돼버리는 순간 그게 중독으로 되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날마다 소고기를 먹는 사람은 소고기 먹는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무서운 거냐면 일상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비일상으로 갔다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행복한 것들이 있어야 비일상에서 한번 잠깐 행복하고 그렇지만 거기 매몰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제가 아마 못 그랬을 거고 도박이라는 비일상이 너무 즐거우니까 일상 이거 뭐 버려버리고 여기에 빠지는 게 중독이거든. 선생님 하시는 얘기 연습해야 된다. 그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일상이 단단해져야 돼요. 비일상적인 걸 하고 다시 돌아갈 만한 가치 있고 행복한 걸로 내가 만드는데 그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선생님 해주신 얘기가 정말 딱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결론이에요. 아니 선생님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연습하시는 거. 제가 도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일은 제 일상적인 것들 안에서 행복한 걸 하나씩 계속 찾고 일부러 만들어가는 거. 그 영화도 사실 그런 것 중에 하나여서. 아 그렇죠. 네. 이 연습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감수성을 봅니다. 네. 훈련시키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훈련. 보고 예술 작품을 네. 감상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기 감수성의 촉수를 계속 가다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느끼는 방법을 알아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예술 치유의 효용성이겠죠. 대부분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음. 그 느끼는 방법을 모르거나 이게 자기한테 와도 이 정체를 잘 모르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자주 접하시고 또 좋은 순간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 이거를 빈도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네. 그거를 느끼는 강도도 좀 세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관계된 일을 하니까 그런데 영화가 아니고 다른 무엇이도 관계없죠. 정말. 네네네. 멋있게 마무리. 자 이렇게 네네네. 아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마무리 멘트 너무 완벽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세 분의 평론가 분들을 모시고 도박 중독과 영화 그리고 치유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가슴에 와닿았던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추천해주신 영화 보시면서 또 힐링도 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